자, 두 번째 썰 한번 가보겠습니다. 두 번째 썰은 이번에도 우리 사는 것과 관련된, 먹고 사는 것과 관련된 그런 얘기입니다. 음, 여러분들의 인생을 어떻게 보십니까? 여러분들 인생 어떻게 봐요? 멋지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아름답다고 생각하세요? 어떻게 보십니까? 어차피 근데 뭐 세 번째 썰이라 하더라도 저번 영상은 안 올릴 거기 때문에 두 번째를 생각할게요.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봤을 때,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봤을 때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화처럼 아름다웠나요? 아니면 뭔가 멋졌습니까? 즐거운 일들만 가득했습니까? 어땠나요? 여러분들이 겪어봤을 때. 동화처럼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있습니다. 있어요. 없으면 내 이런 얘기 안 했겠지. 없으면. 없으면 이런 얘기 안 했는데, 있습니다. 그럼 어떤 사람들이 있냐? 물론 취업을 해가지고 이제 사회생활을 하는 사람들, 직장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뭐, 지금 제가 얘기한 걸 알 텐데, 아직 그 직장 생활을 경험해보지 않은 뭐 대학생, 고등학생들은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학교에만 있는 친구들은 아직 몰라. 여러분들이 왜 대학생들이 졸업하면 멘탈이 날아가고 이제 공황 상태가 오는 이유가 뭐냐 하면 학교에서 배우는 그 환경과 어떤 그런 생각과 발상이 이 사회에선 도무지 써먹을 수가 없다는 그 괴리감 때문에 굉장히 큰 혼동이 오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학교에서 이걸 왜 배운 걸까, 진짜. 그런 것들. 근데 이 그 혼동이 우리도 한 번씩 겪었잖아요. 근데 그 혼동의 정도가 지금 요즘에 대학생들 엄청나게 클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엄청나게. 그러니까 다 멘붕하는데 그 멘붕에 대한 어떤 데미지의 어떤 정도가 훨씬 더 심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 붕어 형님 영상 보면서 환상이 이미 깨졌는데요. 근데 제 영상 안 본 사람들이 많아. 제 영상을 안 본 사람들이 많아요. 정말 유튜브가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희진님. 정말 그 유튜브 하면서 제가 재밌는 거 느끼는 게 뭐냐 하면 정말 팩트거나 정말 사실 그대로 얘기한 유튜브 채널 조회수나 구독자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뭔가 있는 그대로의 어떤 사실과 어떤 현실적인 부분을 고스란히 얘기하는 그런 채널들은 조회수나 구독자가 많지가 않아. 그럼 어떤 사람들이 구독자가 많냐? 굉장히 희망적이고 굉장히 동화 같은 이야기. 굉장히 뭔가 좀 아름다운 이야기를 하는 그런 채널. 네, 그런 채널 인기가 많아요. 근데 그런 건 봐도 어떻습니까? 크게 도움이 안 돼요. 들을 때는 좋아요. 그 채널이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근데 웃긴 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래. 희망 고문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희망 고문을. 남윤준님 어세 반갑습니다. 희망 고문을 뭔가 즐기는 것 같아.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거 백날 들어봐야 내 인생에 도움된 게 일절 없잖아요. 그런데도 막 희망을 찾으려는 것 같은데, 그, 뭐야. 보면, 우리 영화나 드라마 같은 거 보면 굉장히 막 다이나믹하고 뭔가 인생이 뭔가 멋져 보이고 막 로맨틱하고 그렇잖아요. 근데 막상 우리가 이 필드라는 부분, 사회라는 걸 겪어보면 솔직하게 말하면 그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어떤 저변에 그 여러 가지를 보면 우리가 세상 밖에 나오기 전까지 세상이 동화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세상 밖을 나오기 전까지는 아름답게만 느껴지는 세상이 막상 이 필드를 접하는 순간 필드, 필드를 경험으로 접하는 순간 그 아름다움은 단숨에 산산조각 납니다. 근데 이거는 다 경험하는 거예요. 이거는 대한민국 그 사회 초년생이면 그 누구나 다 경험해. 뭐 고등학교 졸업한 친구건 서울대 나온 친구건 다 경험해요. 경험 안 하는 사람이 없어. 단 한 명도 남녀노소. 그 대신 고등학생들은 빨리 경험하죠. 근데 대학생들은 좀 늦게 경험하지. 4년 늦게. 그래서 대학생 때는 약간 이런 꿈을 꿔요. 많이 꾼다니까. 뭐 나를 원하는 직업이 있을까? 나를 원하는 어떤 그 좋은 직장이 있을 거야. 나를 원하는 곳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막상 가봐요. 뭐 원하는 곳이 어디 있어? 어? 나 같은 사람 널려 있고 막상 뽑으려고 가는 데는 별로 없고 그리고 막상 어떻게 들어간다 하더라도 막 내가 살면서 욕이라는 거 안 먹고 보고 막 맨날 어 부모님한테 보살핌 받으며 살았는데 아무도 날 거들떠 봐주는 사람이 없어. 못하면 바로 쌍냐 날라오고 이딴 것도 못하냐 하면서 세상이 그렇잖아요. 맞죠? 그냥 산산조각이 아니라 공중분해되죠. 공중분해. 공중분해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인생은 어떻습니까? 약육강식이에요. 뭐 이거 모르는 사람 있습니까? 모르는 사람 없죠. 약한 자는 먹히고 강자가 살아남. 이게 약한 자는 고기가 되어서 강자의 이제 먹이가 된다. 심야식당님 어서세요? 이거 모르는 사람 있어요? 없잖아. 근데 우리가 학교를 다닐 때는 이 야육강식을 사실 알고는 있지만 잘 몰라. 왜냐 학생 때는 다 동등하고 똑같아 보이거든. 이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간에 그냥 비슷해 보여 그냥. 똑같은 수업을 듣고 똑같은 책을 보고 뭐 똑같은 교복 입고 이제 다니다 보니까 다 비슷해 보입니다 그냥. 막상 이 사회라는 것을 접하기 전까지는 말이죠. 막상 이 경제라는 걸 접하기 전까지는 말이지. 나와봐요. 나오면 내가 근데 이 사회에 나와서 기본적인 준비라는 걸 안 해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도 날 거들떠 보지 않아요. 아무도 날. 내가 힘이 없고, 내가 능력이 없고, 멘탈이 없으면 그냥 먹힙니다. 약자한테 먹히고, 강자한테 먹히고. 강자한테 먹히는 게 아니라 약자한테 먹힐 수도 있는 거야. 우리 이런 것도 많이 보잖아요. 그래서 절대 동화가 아니라는 사실을 뭐 다들 아실 거예요. 사실 이거 뭐 어떻게 보면 다들 알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도 다시 한번 되새김질 하려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뭐냐 하면, 음, 자, 인생이라는 레이스에서 페어플레이 정신 따위는 없습니다. 자, 돈과 권력, 그리고 인맥이 있다면
그까짓 거 무시해야 됩니다. 우리나라가 막 경쟁을 통해서 올라간다고 하지만 사실 보이지 않는 경쟁을 하더라도 그 넘어설 수 없는, 들어가기 힘든 그런 것도 많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공부란 걸 하더라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공부를 하더라도 돈이 없으면 못해. 공무원 시험도 여러분 강의료 끊어야 돼. 책을 어디서 살 거예요? 책값만 사더라도 한 50은 넘게 깨져요. 뭐 기본서 기출문제집 뭐 참고서 사면 50은 넘게 깨져. 강의 끊으면 4, 500 깨지죠. 그 독서실 같은 거 끊으면 뭐 달에 한 3, 4, 아니 달에 그 고시원 같은 거 하면 40만 원. 밥값 하면 막 100만 원. 공부할 때 돈이 있어야 공부할 수 있어요. 뭐든 준비를 하려면 돈이 있어야 돼. 돈이 있어야 됩니다. 돈 없으면 솔직히 말하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아무것도. 그리고 돈이 있으면 돈이 있고 힘이 있잖아요. 힘이 있으면 그런 뭐 원칙 같은 거 좀 무시하고 살아도 됩니다. 왜냐? 우리나라는 돈과 권력이 있는 사람이 위에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이거 어디서 보냐? 중소기업 같은 데 가면 벡터월턴 같은 사람들. 어, 그 사람들은 보면 시작 단계가 다르죠. 우리는 사원부터 시작해가지고 허드렛일부터 하는데 그 사장 아들내미는 뭐 시작하자마자 이사라부터 시작을 해. 그 사람들은 힘든 일 전혀 안 하고 정장 입고 와가지고 차부터 뽑아줘요. 그 밑에 직원들 하대하고. 근데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저 사람을 어떻게 조지려고 한다거나 어떻게 뭐라 얘기할 수 없어. 왜냐? 백두혈통이니까. 돈과 권력 이미게 다 있잖아요. 혈통 어떻게 바꿀 수 있습니까? 태어나자마자 만들어지는 건데. 억울하면 뭐 저 사람 다음 생에 저 사람 밑에 태어나든가 해야죠 뭐. 사장 아들내미 태어나든가 뭐 그렇게 해야지 뭐 어떡 하겠습니까? 물론 페어 플레이 우리가 정당한 룰과 원칙을 지키면서 그렇게 하는데 사실 말은 그렇게 하지만 그런 원칙이 깨진 사례가 너무나도 많이 나오잖아요. 뭐 공기업 같은 데도 옛날엔 지금은 좀 많이 달라졌죠. 옛날에 뭐 공기업 같은 거 부정 청탁 같은 거 엄청 많잖아. 사실 뭐 지금도 많을 거예요. 이게 뭐 언론에 이제 기사화 되어 가지고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엄청 많을 거예요. 엄청. 특히 내가 사는 대구 엄청 많다고 봐야 돼. 이번에 뭐 예전에 뭐 은행 비리 같은 거 많았잖아요. 그게 만약에 특정 은행 거기만 하나만 있을 것 같아? 나는 다 있다고 보는데. 웬만해서는 다 있다고 봐요. 공기업도 있다고 보고 뭐 생산직도 말할 것도 없고 우리가 보면 살다 보면 그런 거 가끔씩 볼 수 있어요. 뭐냐 하면 그 인맥 하나가 살면서 어떤 인맥 하나가 인간이 가져야 될 어떤 기본적 스펙과 학력을 초월하는 경우가 좀 있어요. 아직 우리나라 사회에서. 무슨 라인, 무슨 백을 통해서 들어오는 거 있다니까요. 그리고 뭐 회사에 어떻게 저희 이제 경쟁을 통해서 내가 입사해서 들어왔다고 하더라도 거기서 막 승진하고 올라가려면 그냥 올라갑니까? 여러분 그냥 올라가던가요? 아니죠. 이 돈과 권력, 인맥이 있어야 돼. 여러분 웃긴 게 공직사회도 그냥 못 올라가요. 그냥으로 못 올라가요. 돈과 권력, 인맥이 있어야 돼. 라인이 있어야 돼. 여러분 하다못해 경찰도 있잖아요. 경찰 공무원도 승진하면 실력으로 올라간 사람보다 인맥과 라인으로 권력으로 올라간 사람들이 더 많아요. 훨씬 더 많아. 공무원이 그나마 이제 그 필기 시험으로 이렇게 성적 순으로 가는 거죠. 그나마 공정하다고 생각하는데 막상 조직에 들어와 보면 그렇게 공정한 것도 아니라는 거지. 인사 제도에서 백 없으면 뭐 좋은 모집도 못 가고 백 없으면 진급도 안 되는 거예요. 항상 힘든 일만 하고 그런 것들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게 이 공직사회예요. 가장 공정하다고 생각한 조직이 보면 어떻게 보면 가장 어떻게 보면 굉장히 페어 플레이가 안 되는 곳이야.
힘든 일 하는 사람은 계속 힘든 일 하고, 편한 일 하는 사람은 계속 편한 일 하고, 막 그렇게 돼요. 아무튼, 절대 아름답지 않습니다. 절대. 그리고 네 번째. 영화나 드라마에서는 인생이 희망으로 가득 차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우리가 사는 인생은 어, 고통의 연속이고 시련의 연속, 희망은 어쩌다가 한번 볼까 말까 합니다. 어쩌다가 한번 볼까 말까 하거나 아니면 아예 못 볼 수도 있어요. 계속 힘들기만 사는 사람도 있어요. 힘들게만. 희망 같은 거 하나도 못 보고. 여러분들 보면 왜 저 어디야 그 KBS 1TV에 했던 프로그램 중에 하나인데, 현장등포 동행이라는 프로그램 아십니까? 현장등포 동행. 그 토요일 날 하더라고요. 저녁에. 아마 아실 거예요, 그게. 원래 그게 좀 장수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그 어떤 거 보여줍니까? 거기 보면 이제 굉장히 살기 힘든 사람들, 어떤 가난에 굉장히 현실에 내몰린 사람들. 거기서 보면 그 막 굉장히 좀 어렵게 살고 수입도 변변치 않고 뭐 가장 사각지대 내몰린 사람들의 어떤 삶을 보여주고 그 사람들 도와주는 프로그램이잖아요. 다큐 형식으로. 거기서 여러분 보면 희망이 보입니까? 희망이 안 보이니까, 아예 안 보이니까 도움을 요청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 사람들 노력만 가지고 희망이 도저히 보일 기미가 안 보이니까 이 방송의 힘을 빌어서 도움을 받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생각보다 그런 집이 대한민국에 생각보다 많이 있어. 희망은 일절 말도 못 보고 고통만 시련만 계속 견디다가 계속 이제 청춘을 허비하는 경우도 많고. 솔직히 우리가 내가 살아보니까 그래. 오히려 드라마 영화가 이 우리나라 사람들의 어떤 그런 정신을 맑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갉아먹는다고 생각해. 갉아먹는다고. 특히 요즘 드라마 보면 말도 안 되는 것도 많잖아요. 말도 안 되는 것들. 오히려 특정 직업을 완전, 아, 통일이님 안녕하세요, 붕어님. 지금 썰방 듣고 있다고요. 예, 감사합니다. 오히려 그 특정 직업의 현실을 무시하는 직업들도 많고. 근데 제가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건 희망이 아예 없다는 게 아니에요. 희망은 있는데 희망보다 우리는 시련을 더 많이 맛봐야 되는 거예요. 인생에서. 시련을 더 많이 맛봐야 돼. 지금 우리가 사는 거 보면 희망이 보입니까? 사실 희망이 아예 안 보이진 않지만 지금 메로나 때문에 힘들잖아. 근데 메로나 때문에 힘들다 하더라도 희망이 생기지 않습니다. 또 다른 시련이 올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뭐 마냥 슬프다거나 굴복해서도 안 돼. 항상 어려웠어, 인생은. 살아보면 우리가 그동안의 삶을 되돌아보면 항상 그동안 계속 시전이 있었고 계속 연짝으로 왔었고 우리는 그걸 계속 이제 극복하면서 한 해 한 해를 거듭하면서 살아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우리가 좀 삶의 노하우를 찾고 그 안에 좀 소소한 행복을 찾아 나가는 거예요. 원래 인생은 고통이야. 고통 안에 우리가 이걸 극복하고 성숙해 나가면서 성장해 나가면서 그 안에서 희망을 찾는 거잖아. 여러분, 간단하게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지금 사회초년생들 지금 월급 받아봤자 돈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근데 그 돈 얼마 안 되지만 모아요. 계속 모아. 1년에 한 100만 원씩. 그래서 1200만 원. 그 5년이면 6천만 원.
그게 모아가지고 물론 아파트는 살 수 없겠지만 그 집으로 월세 살다가 전세로 가는 거예요. 전세 가면 이제 월세가 안 되잖아. 월세 안 드는 걸로 또 세이브해서 그 돈 가지고 또 모아서 나중에 더 큰 집으로 가고 그렇게 해서 가는 거죠. 봐봐. 이게 시전이잖아요. 이게 고통이잖아. 그 전까지는 돈 모으기 전까지는 월세방 생활을 계속 해야 돼요. 이게 고통이 아니고 뭔데요? 그리고 이게 특정 누구만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서울에 사시는 분들 다수의 사람들이 이 고통을 안고 사는 거잖아요. 그 서울의 소소한 희망을 이제 바라보기 위해서 수많은 고통과 시련을 감수하면서 서울살이를 하는 거잖아. 서울 사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하루 사는 것만 하더라도 항상 그 지옥철 경험해야 되지. 교통 복잡하고 갑박하고 계단 오르내리고 왔다 갔다 하고 사람 오지게 많고 그리고 돈도 많이 깨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에 살잖아요. 왜 사는 겁니까? 그 신라 같은 희망을 안고 사는 거잖아요. 그 신라시 뭐예요? 그 좀 쪼면하게 보이지도 않는 얇은 실타래 같은 그 끈나풀이 같은 희망을 안고 살아가는 거잖아요. 희망이라도 있어. 이게 희망이 없지는 않는 거예요. 없지는 않은데 그 신라 같은 희망을 잡으려면 지금 이 시련을 길지만 참고 모으고 극복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동화책에서 이렇게 나오냐 말이죠. 우리가 예전에 읽었던 동화책 이게 나오냐 말이지. 영화 드라마에서 이게 나오냐 말입니까? 안 나오잖아, 이게. 그래서 문제라는 거죠. 제가 얘기하는 게. 학교에서 이걸 가르쳐 줍니까? 안 가르쳐 주잖아, 이거를. 왜 안 가르쳐 주는지 나 이해를 못 하겠어요. 자기들이 안 배웠는지, 가르쳐 주기 싫은 건지, 아니, 현실을 미리 알려줘가지고 학생들이 고통받을 게 두려운 건지, 모르겠지만, 아무도 안 가르쳐 주잖아, 이거를. 결국 우리가 이제 피부로 느끼면서 엄청난 고통과 충격을 감수하면서 이거를 이제 해 나가는 거잖아요. 요즘에 뭐 내 집 마련하기 얼마나 힘듭니까? 돈 모으기도 힘들잖아요. 종잣돈 마련하려면 몇 년 동안 모아야 되잖아. 그 창고 모으면서 그 돈 가지고 불리고 하는 거잖아요. 뭐 재테크라는 게 바로 시작할 수 있어요? 못해요. 아니 돈이 있어야 하는 건데 모든 재테크 측에서 항상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종잣돈을 모으라고 하잖아요. 종잣돈 모으기 쉽냐 말이지. 어렵죠. 직장을 가지는 것도 힘든데 돈을 어떻게 모아? 언제 해서 어떻게 모아? 맞잖아요. 그렇다고 나한테 뭐 다른 데서 돈 나올 구석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일단 내가 뭐 재테크도 뭐든 할 수 있는 그 시드머니를 만들어야잖아. 그 시드머니 만드는 것 자체도 굉장히 힘들단 말이에요. 고통과 시련의 연속이에요. 근데 고통과 시련의 연속을 극복을 해야 내가 그 또 다른 고통과 시련이 내한테 찾아오겠지만 그거를 극복할 수 있을 만한 희망이 생기고 그게 나름의 어떤 안전막을 만들어주는 거죠. 나이가 들어도 고통이 찾아오고 시련이 찾아오죠. 여러 가지. 그러니까 여러분 아시겠지만 나이가 든다고 해서 사는 게 편하냐? 아니죠. 더 힘들어요. 더 버티기 힘들고 더 고난의 연속이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우리가 참고 견디고 인내하고 그리고 돈을 모으고 사회에 어떻게 버티면서 나름의 어떤 그 미래에 대한 어떤 소소한 신락 같은 희망을 보는 거죠. 근데 이게 동화책에서는 안 나오는 거죠. 영화에서도 안 나오고 드라마에서도 안 나오고. 물론 이걸 아름답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막상 여러분들이 살아봤을 때 그렇게 아름답지 않잖아요. 힘들잖아. 아침에 일찍 일어나기 얼마나 힘들어. 내일 아침에 이제 출근해야 되는데 출근하기 싫잖아. 맞죠? 욕먹기 싫잖아요. 그 답답한 버스, 지하철 타고 싶지 않잖아. 그 마스크 쓰고 싶지도 않고 맞죠? 얼마나 귀찮습니까? 근데 그런 것도 다 감수해야 되잖아요. 나중에라도 이것보다 더 보다 나은 삶을 위해서라면 뭐라도 하려면 제가 그래서 이런 주제를 가지고 한번 얘기를 나눠봤는데 여러분 공감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제목에서 인생은 절대 동화처럼 아름답지 않다고 얘기를 했지만 아름답지 않다고 얘기했지 살기 불가능하다고 얘기한 건 아닙니다. 단지 동화처럼 고생 없이 평탄하지 않다는 거죠. 굴곡이 있고 가시밭길. 꽃길이 아닌 우리는 뭐 꽃길이 걸으러 가는데 말이 꽃길이라는 거지. 꽃길 걸어본 적 있습니까? 꽃처럼 그렇게 평탄하고 아름다운 길을 걸어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저는 꽃길 걸어란 말이 별로 좋은 말인지 모르겠어. 왜냐? 우리 현실은 가시밭길, 비포장도로 연속길이잖아. 그걸 지금 걷고 있잖아. 내일도 걸어야 되잖아. 여러분들이 아까 얘기했던 꽃길이 아닌 그
도로 포장을 하지 않은 그 비포장도로 가시밭길을 발 아파가면서 걸어야 되잖아요. 그거를 오랜 시간 동안 걸어야 나중에 뭐 포장된 뭐 길을 통해서 편하게 갈 수 있죠. 설령 그 평탄화된 길을 걷는다 하더라도 마냥 아름답지 않다는 거지. 그 또 평탄화된 길을 걷다 보면 또 다른 시련과 어려움이 분명히 찾아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너무 세상을 아름답게 뭔가 희망이 가득 차 있는 것처럼 보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 환상을 가지고 있다면 깨시고 현실에 정면 대항해서 비록 고통이 있더라도 시련이 있더라도 아픔이 좀 있더라도 이거를 극복하면서 상처를 치유해 나가면서 성장해 나가야 우리가 그나마 사회의 일원으로 살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무튼 내일 또 그 고통과 시련의 연속을 맛봐야 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여러분의 신락 같은 희망, 보다 나은 삶을 위해서 조금만 더 고군분투하시고 힘들지만 이겨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두 번째 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